네, 안녕하세요. 프루츠 투자자문의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체 리서치 사이트 프루팅에 5월 26일자로 기재된 칼럼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헤지펀드의 과열적인 쏠림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칼럼이고요. 그 내용은 현재 원유 시장에는 전형적인 리세션 우려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또한 실망스러운 부채 한도 협상과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이행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더해지며 유가는 온갖 모멘텀만으로 1년 가까이 하락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중국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락다운,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은 1년여간 이어진 유가 하락에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차트는 2021년 원유 소비량 상위 10개국 목록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차트, 여기 12개월 내 미국 리세션 예상치를 볼 수 있는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리세션 우려 확률을 100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인 12개월 내 리세션 예상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유가는 100%에 달하는 리세션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조업 PMI나 중국 신규 수출 주문 지수, 고용 지수 등을 보면 중국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더뎌 보이는 중국 경기 회복세는 유가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점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업적 투기자들의 유가 순 포지션 규모를 나타낸 차트고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012년 내에 최저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헤지펀드들이 전형적인 리세션을 예상하며 최근 12년 중 가장 많은 숏 포지션을 구축하신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차트는 헤지펀드들의 과거 6년간 원유 선물 포지션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녹색 동그라미 구간은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이 순매도로 치우쳐져 있는 시기로 각자 왼쪽부터 2018년 말, 2020년 3월, 2010년, 그리고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 놀랍게도 위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지난 3번의 녹색 동그라미 구간보다 더 강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던 2020년 3월보다 더 큰 규모의 펀드 순매도 포지션이 현재 구축되어 있습니다. 위 차트의 초록색 구간에 이제 유가를 대입하여 차트에 표시해 봤었는데요. 위 차트의 빨간색 박스에서 확인 가능하듯 헤지펀드들의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순매도 포지션 이후에는 숏 스퀴즈가 일어나며 강력한 유가 상승이 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과열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날 때 유가는 바닥 혹은 고점을 형성합니다. 또한 무작정 추세 추종을 하는 CTA 펀드들의 규모가 거대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쏠림 현상을 만드는 주체 중 큰 부분은 CTA 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실물 시장은 정반대의 극심한 수급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의 실물 수급 상황은 선물 시장의 약세 베팅과는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 전유소는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원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원유 수요와 전세계 항공편의 증가로 원유 수요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 재고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캐나다 산불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며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SPR 재고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차트는 미국 전략 비축유 SPR의 20년 변화 추이입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2002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어진 전략 비축유를 과거업체 매입 데이터로 보면 미국은 4억 4천만 배럴에서 7억 배럴까지 3년에 걸쳐서 2억 6천만 배럴을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급하겠지만 이 기간은 유가의 폭발적인 상승이 뒤따르던 시기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략 비축유 수치는 3억 7,200만 배럴로 2002년의 SPR 보충 기간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 2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미국 전략 비축유 화충 기간 동안 유가는 약 3배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평년 수준인 7억 배럴까지 전략 비축유를 보충하기 위해 재매입을 시작한다면 그 필요량은 2002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유가 시장에서 현재 양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우디와 미국의 신경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 4월 2일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감산을 발표하며 유가를 8% 이상 끌어올렸었습니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SPR 재비축에 돌입하지 않는 점과 관계가 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67달러에서 72불 사이에
전략 비축유를 재매입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격이 도래했을 때 미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미 에너지부 장관은 SPR을 보충하는 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며 단기적인 SPR 비축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유가는 한때 배럴당 64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는 바이든의 SPR 정책과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분노가 오펙 플러스 감산 결정에 기여했을 수 있다며 오펙 플러스는 최근 유가 하락세를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펙은 미국의 SPR 보충이 무산된 데 따른 실망감에 대해 원유 공급을 줄임으로써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펙의 감산에 따른 원유 가격 급등은 은행권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 완화에 다시 집중하려는 미국에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SPR을 대거 방출한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사우디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영상 촬영일 6월 5일 기준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오펙 플러스 장학금 회의에서 이제 나온 소식으로 사우디는 7월까지 하루 100만 배럴 추가 감산을 하겠다면서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올해 만료 예정이던 감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며 오펙 플러스는 감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사우디의 움직임은 오펙 플러스 회의 전에부터 나타났었는데요. 6월 4일 있었던 오펙 미팅을 앞두고 5월 23일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원유에 하락 베팅을 하는 선물 트레이더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펙 감산의 숨은 3가지 요인을 한번 알아보자면 산유국들의 실질 구매력 악화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를 명목치와 실질치로 구분해서 본다면 현재 실질치가 더 크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인 높은 인플레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오펙은 소비재 등 여러 제품에서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게 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가 수준을 높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비를 벌기 위한 러시아의 속셈도 숨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높은 유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멤버로서 평소 오펙과 긴밀한 러시아의 입김이 오펙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펙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거나 재정적으로 파산하면 러시아 원유가 헐값에 국제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옴시티, 두바이 프로젝트 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오펙 플러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오펙은 장내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대응해 다른 대체 수익이나 소득원을 확보할 필요도 또한 커졌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펙 감산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2022년 원유 생산국 상위 10개국 목록입니다. 여기 보실 수 있는 미국이 1위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펙 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을 합치면 미국이 20%보다 많은 38%가 나옵니다. 이들의 감산이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 원유 공급에 큰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말로만 감산을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 차트는 러시아거를 포함하여 5개국의 원유 수출량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여기 빨간색 표시에서 볼 수 있듯이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5개국의 원유 수출량은 감산을 발표한 4월 이후 실제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오펙에서 실제로 감산을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제 있었던 오펙 회의에서 추가 감산을 내놓았고 이 부분도 감산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올해 2월 독자적으로 5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며 원유 상한제에 항의했지만 아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는 감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월별 원유 생산량이고요.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유가는 모멘텀만으로 1년 가까이 하락해오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모멘텀의 막바지에 탑승하여 과열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오펙의 감산 불안, 미국의 SPR 재매입, 원유 공급 부족, 사우디와 미국의 신경전 등 쇼커버를 일으킬 만한 반대편의 재료들 또한 시장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보통 내재되어 있는 깊은 펀더멘탈과 만났을 때 강한 시너지를 내곤 합니다. 네, 이상으로 프루츠 투자자문 박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